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된 익산 웅포 관광 개발은 서류 미비와 자기자본 비율 미달에 대한 법원 판단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서류 미비와 자가자본 비율의 하자가 발견됐고 청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격 상실을 결정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체는 서류 접수와 평가위원회를 거치면서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뒤늦게 자격 상실을 통보한 것은 책임 전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어린이집이 3년 전 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돼 군산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행정소송 끝에 2년 반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커녕 또다시 소송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농철에 들어간 농가들이 기름값과 인건비 상승에 비료값까지 폭등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보조금 한도와 지원 판매장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된 익산 웅포 관광 개발은 서류 미비와 자기자본 비율 미달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하자가 발견됐고 또 청문 등 정당한 절차까지 거쳐 자격 상실을 결정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업체는 서류 접수와 평가위원회를 거치는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뒤늦게 자격 상실을 통보한 것은 책임 전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선 웅포 관광개발. 공모 참여업체의 자격 상실 사유는 관련 서류 미비와 자기자본 비율 부족. 어떤 서류가 미비됐는지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신청 내용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공모 지침대로 작성되지 않은 사업 제안서와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증명원 누락 등이 문제로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유라도 분명한 하자가 발견됐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는 입장. 그러나 업체 측은 서류 접수를 할 때나 평가위원회를 거칠 때도 이렇다 할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50여일이 지나고서야 익산시가 자격 상실을 결정한 것은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선정을 안 하니만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도 익산시와 공모 참여업체는 분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 기준에 업체의 자기자본 비율 충족 요건은 15%. 공모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면서 내세운 것은 PFV, 즉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순수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모 참여업체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본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공모 당시에 투자업체의 투자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들어간 다음에 그 법인에다가 출자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출자기관들,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들이 그 그릇에다가 담게 되는 PFV. 대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했지만 결국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 웅포 관광개발. 서류 미비와 자기자본 비율 미달에 따른 공모업체 자격 상실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새 정부 대응 정책단을 구성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책단은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산하의 정책 분과를 두게 됩니다. 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강수권 메가시티 조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전 지원 방안 마련도 요청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수변도시에 대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가 지정을 추진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최적지로 새만금 수변도시가 떠오르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는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을 위해 8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며 생활체감형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 계획이 없는 부지에 자유롭게 실증 접목하기 위한 도시를 말하며 정부는 지난 2018년 세종과 부산 두 곳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군상 등 4개 기관과 맺은 업무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군산과 김제, 부안, 전북개발공사와 공동 분담금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근 업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공동 분담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사업비를 분담해야 하는 4개 기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원과 배우자 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의원 2명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감사관실이 의원 7명에 대한 의심 의견을 보냈고 이 중 법원으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2명을 어제 윤리특위에 회부했습니다. 나머지 5명의 경우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한 점과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반쪽짜리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의 한 어린이집이 3년 전 권익위에 민원이 제기돼 군산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끝에 2년 반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은커녕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군산시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한 어린이집의 A 원장. 2년 반 동안 행정소송에서 2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폐업뿐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폐업은 한 보조교사가 원장이 담임교사 역할을 맡기고 보조금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일이 발단이 됐습니다. 군산시는 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단행하라는 권익위의 요구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과 원장 자격정지를 각각 1년씩 내리고 보조금 80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과 평가 인증마저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일단은 지역성에서 퍼지는 소문들 있죠. 그런 소문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저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되고 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공공형 어린이집과 평가인증이 취소가 돼요. 그게 취소가 되면은 어린이집 운영비가 중단이 돼요. A씨는 군산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무죄를 받아 2년 반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군산시가 항소한 2심 심판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가인증,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한 모집마저 어렵게 되면서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피해 보상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행정처분 당시 검찰에 기소됐던 사안이라 재인증이 어렵다며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입니다. A씨는 군산시가 내린 행정처분으로 멀쩡한 어린이집이 폐업유기에 놓이고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또다시 소송하라는 군산시의 답변에 분통이 터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니까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싸워왔고 했는데 당연히 소송에서 이기면 당연히 모든 게 다 순리대로 다 자연 법칙처럼 다 복구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더 화나는 건 또 이 민원인에 대한 그런 대응을 알 권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게까지 대응하고 우여곡절 끝에 행정소송에서 이긴 A씨. 무책임한 책임에 17년을 지켜온 어린이집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김관영 전 국회의원이 6일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관영 전 의원 측근에 따르면 민주당에 복당한 김관영 전 의원이 국민의힘 등 새 정권과 많은 인맥이 있는 인사가 도지사가 돼야 한다는 주변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송하진 도지사와 안호영 의원,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4파전으로 치러질 수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에 복당해 대선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서동석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대규모 스포츠센터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서 출마 예정자는 보도 자료를 내고 현재 군산시의 공공체육시설이 지역 동호인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스포츠센터에 축구장과 야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해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와 전지훈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익산에 대기업을 유치해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출마 예정자는 울산의 현대자동차, 포항의 포스코, 거제의 삼성중공업 등과 같이 대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을 유치해야 익산의 교육과 의료 등이 부흥하면서 인구 유입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익산사랑 시민펀드를 조성해 기업 유치와 기업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와 전북 산악융합원이 지역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군산시와 산악원은 오늘 지역 기업들과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2년 동안 취업 청년의 인건비를 최대 월 1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날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 교육과 부정수급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군산대 산학협력단을 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사로 선정했습니다. 센터는 군산시, 시민과 협력해 문화공유포럼, 동네문화추적단 등 6가지 세부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올해 12월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제4차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돼 울산과 안동, 담양 등 11곳과 경쟁합니다.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름값과 인건비 상승에 비료값까지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정부의 보조금 한도와 지원 판매량의 범위를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여산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오병일 씨. 올해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최근 기름값과 인건비에 이어 비료값까지 오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딸기 농사 같은 경우도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딸기 물량도 안 나오는데 이제 비료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농민 입장에서는 이중구가 되는 거죠. 지난해 3월 요소비료값은 20kg 기준 9,200원. 이달 현재 요소비료값은 28,900원입니다. 3배 넘게 오른 것입니다. 비료값이 오른 데엔 화학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와 염화칼륨 등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요소의 경우 수입 가격이 지난해 연말보다 21%가 올랐고 염화칼륨은 1년 사이 146%가 올랐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비료값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농민들은 비료값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비료값의 절반 정도인 14,650원을 정부에서 보조받고 있지만 보조금 한도가 다 찰 경우 시중가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농협이 아닌 일반 대리점에서 비료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농민들은 과수농가의 경우 일반 대리점에서 비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협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 대해서도 비료값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에는 농협 이외에 이제 농약사라든가 대리점에서 직구매하면 더 싸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조금이 없고 농협위에서 구입한 판매처에서도 그 보조금이 지급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재료의 불안한 수급 상황으로 인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료값.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은 농사에 타격을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만 2,3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6만 2,283명, 해외 유입 5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93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888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259명입니다. 익산이 2,023명으로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고 군산도 1,548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47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0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33%, 재택치료자 수는 51,234명입니다. 5세에서 11세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도내 시군보건소는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고 접종은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이 사용되며 접종 간격은 8주입니다. 접종은 각 시군별로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됩니다. 이달 들어 군산에서 코로나19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진 70대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군산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12명에 달합니다. 연령별로는 90대가 1명, 80대 5명, 70대 4명, 60대 1명, 50대 1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사망자 가운데 절반은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익산 함라산 일대에 대한 규석 채굴이 또다시 신청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 A 업체가 지난달 18일 규석 채굴 계획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이 업체는 규석 채굴에 나서겠다고 신청했지만 전라북도는 광업권 등록일이 11년이나 지나 인가 기간을 초과했다며 반려했습니다. 이처럼 함라산 일대에 대해 규석 채굴 신청이 들어오자 함라면 이장단 등 지역 주민들은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의회를 열 때마다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시민들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해 군산시의회가 의회 방송을 실시간 송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코로나19 이후 의회 방청이 중단되고 회의 의사록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의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등 의회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전북 버리기에 나섰다는 취지의 괴문자가 발송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괴문자는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임실군민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윤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임실국민연금 상담소가 7월부터 폐쇄된다는 내용이 통보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전라도 버리기, 호남 홀대가 벌써 시작됐다라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임실국민연금 상담소 폐쇄는 이미 지난해 결정된 것이라며 임실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친동생의 논문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교수는 2014년 국제학술 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같은 대학 교수인 친동생 이름을 적어넣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업무가 과중됐다며 인력 확충과 단축 수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 급식실 배식 시간이 기존보다 최대 2시간이 늘어나는 등 노동 강도가 매우 증가했다며 급식 인력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신들은 방역과 위생 등의 업무까지 추가됐다며 급식실 인력 공백이 생길 것을 고려해 단축 수업이나 대체식 공급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시의 월 평균 인구 감소폭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월 평균 524명의 인구가 줄었지만 2020년에는 458명, 지난해에는 31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익산시는 주택과 일자리, 출산 보육 등 4대 분야에 걸쳐 95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플러스 익산 2630 정책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만큼 인구 감소폭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두 번째 민간 기록물 수집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교육 분야 민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익산의 교육 모습을 알 수 있는 공문서와 성적표, 학교 신문 등을 비롯해 향교와 서원 등 교육기관 자료, 평생교육, 문해교육 자료 등입니다. 접수된 민간 기록물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우수 기록물이 선정됩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익산의 역사와 문화, 생활 모습 등을 담은 민간 기록물은 계속 수집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지역 문화 행사를 지원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다음 달 6일까지 지역 문화 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마을 고유의 세시 풍속이나 콘텐츠 구축 등을 지원하며 단체당 5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군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가 오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열립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3건과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 5명을 선임하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한편 검사위원회는 대표위원회 김중신 의원과 김세종 세무사, 이영욱 세무사, 전순미, 서순만 퇴직 공직자 등입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가 동절기 휴무를 끝내고 개장했습니다. 어린이랜드는 새만금을 200분의 1로 축소한 생태 연못과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 잔디광장 등이 조성됐습니다. 올해는 바운싱돔 주변에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해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RC카 체험장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4월 중에 운영합니다. 한편 어린이랜드는 지난 2018년 개장 이후 동절기를 제외한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새마을회와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강원과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성금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 팔봉동 새마을부녀회가 관내 취약계층 40여 세대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나운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새 학기를 맞아 저소득층 초등학생 25명에게 운동화 교환권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도에서 1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